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하늘입니다. 제가 가급적 돈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올렸던 영상이 최근에 보니까 조회수 2만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노무사의 연봉이나 소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오늘 기준으로 좀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특히 필드에 있는 노무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필드에 있는 노무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용노무사는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사를 말하고, 저처럼 개업을 했거나 아니면 파트너로 있는 분들은 사업자로서의 노무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노무사들 수입은 기본급이랑 인센티브 구조로 나뉩니다. 기본급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최소한의 금액, 인센티브는 사건이나 자문료 같이 추가로 수임한 일에 대해서 퍼센트로 받는 금액입니다. 인센티브 책정 기준은 법인마다 워낙 다 다른데, 컨설팅 선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수행하고 있는 노무사한테 예를 들어 비율이 10%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기본급을 떼고 나머지의 10%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에서 300을 빼고 700만 원의 10%인 70% 이렇게 주는 그런 법인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방식마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정 비용 정도,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들을 n분의 1로 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형 법인들 위주로는 7:3 내지 8:2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의 일정 수입의 비율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개업한 노무사는 제가 당연히 다 갖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은 결국 제 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노무사 사업 비용이라고 해봐야 임대료 아니면 직원들 쓰는 경우엔 직원 인건비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강남에 개업을 해서 월에 300, 350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아웃소싱 공장을 차려서 직원 한 10명, 20명씩 두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고만 하면은 사실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노무사 업계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무사의 수입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합격이 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사건 같은 것들을 수임할 수 있는 법적인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 받고요. 제가 2020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던 29기 노무사인데, 저희 때만 해도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시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이름으로 법적으로 어떤 수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센티브도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나고 나면은 1년 차에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이제 일반 고용 노무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의 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식이 기본급 250만 원에 인센티브 10%입니다. 1년 차 노무사가 사실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부가가치가 크고 보수가 큰 업무에 투입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센티브 10%라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보면은 수습 6개월에 최초 1년 나머지 6개월 고용 상태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1년 차 연봉은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2년 차부터는 워낙 마다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방식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10% 이상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본급이 250에서 280, 300, 350 이런 식으로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단위가 크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나 컨설팅들을 수임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10%라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로 실제로 받아가는 총액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연단위 액수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년에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년차 때 3,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2년차 때는 한 4,000, 4,500, 일이 잘 들어오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값은 그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걸 연봉 총액 기준으로 하면은 고용노무사들이 한 법인에서 연에 한 8천 이상 받아가는 경우를 전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노무법인 자체가 매출이 그렇게 많기도 힘들고 인센티브의 비율 자체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고용노무사로서는 10%만 받아서는 핸들링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딱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이 돈을 벌 거면 차라리 그냥 나가서 내가 개업을 하든 파트너를 하든 아니면 기업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연차가 대략적으로 3년에서 5년 차 사이에 위치한
하는 이유도 요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고, 남아있게 되면은 대부분이 선임 노무사 아니면 부대표 같은 적어도 외부적인 직함들을 달아주기 때문에 이분들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용 노무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점들 다 정리를 해보면은 나무위키에 있는 노무사 수입 중위값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랑 사실상 비슷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연차가 낮은 하위 25%는 한 3-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중위값은 5천, 연차가 좀 높아지더라도 고용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7-8천 내지 많으면 한 1억 정도까지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통계값이랑 좀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 노무사라는 전문 자격사가 애초에 한 10기 이전까지는 한 기수에 30명, 20명 뽑은 기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0기가 넘어가서부터 한 100명, 200명 뽑다가 최근에 300명, 많게는 540명까지도 뽑힌,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기수, 연령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오래된 전문 자격사들에 비해서 시간이 한 10년, 20년 정도만 지나서 지금 이제 초년생들이 한 10년차, 20년차가 될 때쯤이 되면은 노무사 평균 급여 수준도 그거보다는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노무사들이 법인에 있더라도 고용노무사가 정말 법인 일만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에서 특히 오히려 대표님들이 법인 기본적인 일만 하면은 나머지 시간에 이 고용노무사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든 어디에 가든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급이나 이런 총액을 올려주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이 나가게 되잖아요. 법인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느니 주어진 일만 다 하면은 나머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저는 이제 다니면서 출판도 했었고 원고료나 강의 같은 거 다니면서 실제로도 한 3년차 때 퇴사하기 직전 기준으로는 대략 한 연에 한 500-600 정도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고용 노무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충분히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업노무사 차례입니다. 개업노무사의 수입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걸 대전제로 삼고 가겠습니다. 게시물 같은 거 보면은 개업하면 월 1,000은 기본이다, 연 2천만 원이라는데 무슨 소리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애초에 사업이라는 게 이런 보장 금액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예시로 삼는 똑같은 김밥 천국 분식집을 열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노무사도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느냐, 그리고 그 해에 운이 좋았냐 안 좋았냐, 좋은 사건들이 많이 들어왔냐, 이런 것들로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월 단위로 따지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남들이 얼마 버는지 모르니까 제 개인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제가 개업한 지 딱 2년 반 됐는데 가장 많이 번 달은 한 달에 3,500만 원 정도 들어왔었고, 작은 달들은 안 들어오면은 기본 자문료 정도 들어와서 한 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달들도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 1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매출 올렸던 달이 5개월이고 나머지 7개월은 1,000만 원보다 미만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편차가 꽤 크다 보니까 월 단위로 얼마를 버는지를 측정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준을 삼자면 연에 얼마를 버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은 그럼 이제 얼마를 벌었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말씀드린 금액은 매출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출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벌어들여서 가져온 돈이지만 실제로 내 주머니에 그 매출액 전체가 다 꽂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비용 나갈 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있고요. 저처럼 그래서 1인 사업자로 직원 아예 안 두고 하는 사람들도 월에 한 100만 원 이상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직원을 쓰게 되면은 사대보험이나 이런 퇴직금 누적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조금 줘도 월에 한 300 이상씩은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에 한 3억, 4억씩 매출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외형적인 상태라도 직원을 많이 쓰거나 돈 들어갈 구석이 많으면은 비용들 다 치고 나면은 오히려 훨씬 매출로는 작은 기업이 대표자 노무사 스스로 가져가는 돈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기준 때문에, 이게 노무사가 얼마를 버는지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출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 소득 금액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금액인데 그걸 또 삼자니 사업자의 이 비용 처리라는 좀 특성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업자의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 같은 것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법인차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개인 사업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보험료나 감가상각비를 합쳐가지고 1년에 1,500만 원까지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고용노무사는 근로소득에서 이런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똑같이 월에 한 2,000, 3,000 타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자는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자로 있는 사람들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접대비라고도 하는 업무 추진비 해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나 아니면은 경조사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비용을 다 쳐내고 남은 실제 과세 표준인 소득액을 이 노무사가 실제로 번 돈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과소평가입니다. 심지어 뭐 저처럼 개인 사업자로 있는 분들도 아니고 법인화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법인의 그 해에 비용 다 치고 순수익이 3억이 남더라도 한 달에 뭐 2,500만 원씩 가져가는 대표님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금이나 사대보험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만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들은 법인에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법인이 조금 수입이 없더라도 그 금액을 꾸준히 가져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좀 이연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연 3억이 순수익으로 남은 법인이 있고 그 대표님이 월에 1,000만 원씩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법인 대표 노무사님이 3억을 벌었냐 아니면은 1억 2천을 벌었냐 둘 중에 어느 쪽도 사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법인 재산을 사유화한다는 거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 가끔 나와서 문제되는 배임 뭐 이런 문제가 되고 1억 2천을 번 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거보단 더 많이 벌었으니까요. 개업 노무사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굳이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리 잡았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필드에서 뭐 개업하고 한 5년, 6년 정도 넘어서도 잘 버티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이고 상태적인 기준으로는 그래도 연애 뭐 비용 제외하고 소득상으로 한 1억 정도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 잡은 뭐 큰 법인 대표님들이라고 해도 뭐 어떤 해는 정말 많이 가져가고 어떤 해는 할 거 많다 보면은 1억보다 못 가져가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연 단위를 평균을 냈을 때 그래도 뭐 한 3년, 5년, 10년을 냈을 때 내가 상태적으로 기대를 하는 소득의 수준이 연에 한 1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개업해서 적응을 하고 계시는 노무사님들의 기준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뭐 수험생이나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도 개업 전문 자격사로서 이제 버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뭐 연에 1억 내지는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이나 뭐 블라인드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 수입 인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진짜인 분들도 있겠죠. 근데 다만 자기 월급 통장에 입금된 내역 같은 것들로 막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조작을 하기도 너무 쉽고 통장 입금 내역으로만 하기로 따지면 저도 뭐 이번 달에 엄청나게 많이 인증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돈이 실제로 제가 노무사로 일하면서 번 돈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어차피 보통 인증을 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은 가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얼마나 상태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뭐 소득 인증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올리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노무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험생이시든 아니든 간에 뭐 노무사가 월 1,000을 버네, 뭐 통계 자료상은 뭐 얼마네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똑같이 찍었던 영상에서도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료마다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노무사 빠가 해석을 하냐 노무사 까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현실적으로 수입이라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는 준비생 분들께서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평균 근로소득자의 월 소득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자격증입니다.
앞에서 못 벌면 뭐 기업 가면 되잖아요.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워낙 뭐 노란봉투법이든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사내 노무사 뽑는 뭐 작은 기업들도 꽤 많고, 어쨌든 노무사들이 그런 기업에 간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일반적인 중위 연봉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받는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런 프레임에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